됐더라고요 벌써.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올해가 장구경 23주기, 네. 23주기고 탄생 70주년이고요. 탄생 70주년을 맞아서 내래 홍콩에서 어마어마한 행사가 벌어질 예정입니다. 아무래도 또 70주년이니까. 네. 그래서 원래 장구경 그 20주기 때 엄청 크게 했었거든요. 홍콩에서. 근데 올해 탄생 70주년을 맞으면서 그때보다 더한 행사가 벌어질 거라고 이미 예고를 한 상태예요. 그래서 올해 홍콩을 가실 분들은 9월부터 내년 5월까지 엄청 크게 열린다고 하니까 꼭 9월 이후에 홍콩을 방문해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장구 오늘 이제 프리 홍콩의 순간이라는 그 토크의 제목이 정해졌는데 장구경의 어떤 그 시기로 봤을 때도 굉장히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형성되기 이전에 그 모습들을 좀 풋풋한 모습들을 볼 수 있는 작품이기도 했던 것 같고 어떻게 보면은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그 새롭게 알려졌기보다는 완성된 장구경으로 나아가는 첫 관문 같은 영화가 또 이 작품이기도 한 것 같아서 굉장히 그 비애와 씁쓸함이 있는 장구경 모습도 이 작품에서 볼 수 있고 마지막에 진짜 그 나이가 든 장구경은 그 당시에도 충격이었고 지금 다시 보더라도 굉장히 이 진방이 영화와의 어떤 그 마지막을 계획했던 데 어쨌든 영화의 계획대로 되지 않았고 헤어지고 나서 어떤 피폐한 삶을 살았을까 그런 것들을 그 세월을 나오지 않았지만 유추하게 해주는 그런 모습으로 등장을 해서 저는 장구경 모습 보면서 이번에도 다시 좀 약간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점들을 쭉 한번 제작 과정부터 제가 좀 초반에 약간 길게 좀 설명을 드려보면 네. 이 장구경 팬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 작품이 가슴 아픈 이유가 장구경이 47살에 세상을 떠났잖아요. 그런데 이 나이대의 연기를 유일하게 해본 거죠. 47살보다 나이 많은 사람 연기를 해본 유일한 작품이 그렇죠. 이 작품이라고 네. 할 수 있기 때문에 장구경이 살아보지 못한 실제 나이에 연기를 했다라고 하는 게 되게 좀 가슴 아픈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작품이 이제 만들어질 이제 당시를 보면 아까 이제 그 젊은 시절에 장구경 얘기를 하셨는데 이 작품은 영웅본색 이후에 장구경 작품이다 보니까 네. 이때 장구경의 배우로서 인기가 어마어마했어요. 그러니까 영웅본색, 연지구 그리고 아비정전으로 이어질 이 세 편이 이 당시에 정말 빛나는 세 작품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특히 이제 이 연지구라고 하는 작품을 만들어지게 됐을 때 이미 뭐 보도자료라던가 그 영화사에 인스타 홍보를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원래는 다른 배우가 연기를 할 예정이었죠. 네. 왜냐하면 이때 그 제작사에 아시겠지만 골든 하베스트 로고가 뜨잖아요. 골든 하베스트라는 영화사와 영웅본색을 만든 이 신혜성, 시나가시티라고 하는 영화사는 이 당시에 엄청난 라이벌 관계였죠. 골든 하베스트는 전통의 강자, 시나가시티는 새로운 신흥 강자이다 보니까 이 시나가시티의 거의 전속 배우 느낌인 장구경이 이 작품의 주인공을 만든다고 하는 게 조금 뭐랄까 좀 이분들이 볼 때는 좀 꺼려지는 측면이 있었죠. 지금이랑 제작 네. 환경이 많이 다르죠. 그렇죠. 그렇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없던 시기였어요. 그런데 이제 매연방이 강력하게 주장을 해서 이 장구경이 이 역할을 꿰찰 수가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영화에 그 특별 출연이라든가 이 제작자 명단이 굉장히 또 눈여겨볼 만하죠. 그러니까 프로듀서가 일단 성룡이고 네. 성룡도 원래 그 경극학교 출신이다 보니까 경극에 대한 애정이 커서 이 작품을 되게 잘 메이드해봐야겠다는 욕망이 되게 컸고 그러다 보니까 매연방이 이제 그런 식으로 말하자면 좀 타 영화사에 좀 출연이 힘들어 보이는 배우를 쓸 수 있게끔 허락을 해준 측면도 있고 더군다나 그때 그 나이든 장구경의 모습을 이렇게 본다라고 하는 것 자체 그러니까 그때 최고의 청춘 스타였던 장구경의 나이든 모습을 그 당시 기술력으로는 과연 잘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걱정이 되게 컸는데 말하자면은 진짜 최고 기술력 이 장구경의 나이든 분장을 하기 위해서는 그야말로 그 최고의 기술자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큰 화면으로 봐도 그 시대상을 감안하면 그냥 괜찮더라고요. 막 이렇게 너무 이상하게 막 좀 티가 나는 그런 특수 분장이 아니라 저는 적절하게 잘 됐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게 너무 이제 저는 좀 약간 저는 어릴 때 이제 보면서는 좀 충격적이긴 했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이게 너무 아름답지 않은 나이드물이 그려졌다라는 게 굉장히 인상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추레해진 그 모습, 모든 것들을 상실하고 나서 그 세월의 찌든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분장이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게 배우한테는 이 부분도 굉장히 도전이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장국영이 그 당시에 이제 열거하신 그런 작품들을 하기까지는 사실 굉장히 이렇게 감싸주고 싶고 안아주고 싶고 어떻게 보면 귀여워해주는 막내 이미지가 강했었거든요. 그건 이제 천녀요원의 어떤 양채신의 이미지가 강했었고, 그리고 영웅 본색에서도 마찬가지였었잖아요. 가장 이제 어린 동생으로서의 어떤 안타까움을 자아내는, 항상 보호받는 그런 역할이었는데 여기서 좀 욕심이 본인도 분명히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매연방의 어떤 추천 그런 것들로 이제 이 작품을 하게 됐지만 분명히 이제 배우가 가지고 있는 또 한 번의 어떤 도약을 가지고 싶은 그런 생각이 이 영화에 반영이 된 게 아닐까 싶은 그런 변천을 보여주는 연기였던 것 같습니다. 거기는 또 이제 대꾸를 이루는 게 이 당시에 관금붕 감독이 정말 홍콩 영화계에서 굉장히 촉망받던 감독이었거든요. 그래서 관금붕 감독이 이전에 지하정이라고 하는 작품이 아주 흥행작은 아니었지만 작품성을 인정받으면서 상도 굉장히 많이 타고, 그러다 보니까 관금붕의 세 번째 영화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또 화제였고, 또 관금붕이 경북 광동지방에서 주로 월극이라고 부르긴 하지만 이 월극을 소재로 매연방과 함께 영화를 만든다고 했을 때 성룡이 제작자로 나서고 골든 하베스트가 투자를 하면서 굉장히 이제 크게 큰 예산의 영화가 됐는데요. 그래서 아까 특별 출연 목록을 말씀드렸는데 그거 보면 관금붕 감독의 전작인 지하정에서 양조위와 상대 역을 맡았던 옹벽하라고 하는 배우가 숙현, 그러니까 정원자라고 했잖아요. 숙현으로 출연을 하게 됐고, 그리고 군데군데 등장하는 배우들이 다 스타 배우들이에요. 예를 들면 처음에 이제 도입부에서 금능의 술집에서 막 붉은 옷을 입은 남자가 막 되게 좀 설레발을 치면서 막 분위기를 띄우잖아요. 그게 왕우라고 하는 배우인데, 이제 우리가 기억하는 외파리 왕우가 아니라 그 당시 쇼브라더스에서 되게 잘 나가던 청춘 무협 스타 중에 왕우라고 있어요. 그 왕우가 장국영의 친구로 나서 막 분위기를 띄우고, 그리고 매연방이 장국영의 어머니를 만나고 와서 굉장히 정말 안 좋게 돌아오잖아요. 안 좋게 돌아온 다음에 이어지는 장면이 사동봉이라고 하는 배우의 아버지죠. 사연이라고 하는 배우. 그 당시에 굉장히 잘 나가는 배우거든요. 이 사연이라는 배우가 등장해서 이 침대는 뭐 진도령만 앉을 수 있는 그 침대라지 뭐 이러면서 거의 뭐 성희롱을 하잖아요. 그것도 짧게 나오죠. 그리고 후반부에 영화 촬영장에 등장하고 있는 감독은 유가영 부조감독이고, 그리고 이제 귀신 분장에서 연기를 하는 사람이 제가 굉장히 좋아했던 유럽 스타인데 해영홍이라고 하는 배우가 여기라고 있거든요. 해영 배우 만났었잖아요. 진짜 만났죠. 근데 그렇게 잠깐 나오는 사람들이 다 스타들이에요. 말하자면 기생충에서 박서준이 잠깐 나와서 빠지는 것처럼 약간 그런 느낌으로, 그런 체감이면 그 정도 체감의 배우들이 그 정도 스타급 배우들이 동원되고 치고 빠지고 막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이게 그 당시에 골든 하베스트에서 만드는 대작이기 때문에 이런 캐스팅이 이제 가능했던 거고요. 그리고 또 마지막에 부르는 주제곡 연지구의 작곡가가 여서전이라고 하는 음악 감독입니다. 이 영화 전체 음악을 맡았죠. 이 여서전이 바로 성룡 영화들을 했던 사람입니다. 프로젝트 A라던가 복성구조, 미라클 이런 음악을 했던 사람이어서 사실은 이 작품은 좀 잘 안 맞을 수도 있는데 성룡이 전격적으로 네가 좀 음악을 좀 해줘야겠다. 이 영화는 음악이 중요하다고 해서 이렇게 해준 건데, 여서전이 만든 이 주제가 곡이 너무 좋죠. 성룡의 입김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성룡이라는 굉장히 성공한 걸출한 제작자가 있었기 때문에 이 작품이 좀 들어갈 수 있었던 측면도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강근봉의 그 당시의 영화들을 보면은 홍콩 영화가 엄청난 전성기였기 때문에 만들어질 수 있었던 작품이거든요. 이게 되게 좀 신기한 게 재개봉이 아니라 지금 개봉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한국에서 개봉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안 해요. 이런 작품들은. 왜냐면 너무나 홍콩 영화는 굉장히 그 어떤 볼거리, 화려한 볼거리와 액션이나 코믹 이런 것들, 그리고 이 그 판타지면 완벽한 판타지로 가기 때문에 이 영화는 그 어디에도 발을 완벽하게 걸치지 않는 사이의 영화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강금붕의 영화가 가지고 있는 색깔이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근데 성룡은 그런 감독에게도 굉장히 자리를 내어주고 제작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어떤 이제 그 배포도 있을 뿐더러 이제 그런 이제 동원력이 가능했었던 그런 제작자이기도 했었죠. 훌륭한 제작자이기도 했었죠. 근데 사실 이제 그 아까 해영록 얘기 잠깐 했지만 영화가 그 촬영장에 갔을 때 와이어 이제 매달고 날아가는 귀신, 그러니까 영화 속에 영화 만들어진 영화의 그 주인공이었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이제 우리가 그때 이제 비디오를 통해서 봤던 홍콩 영화들 아니면 극장을 통해서 봤던 홍콩 영화가 그 영화에서 만들어지는 영화랑 비슷했었어요. 그러니까는 확실하게 귀신은 귀신임을 나타내주죠. 땅에 발을 붙이지 않아요. 근데 여기는 영화가 오히려 땅에 있고 그 영화 속에 이제 그 자기가 간 현장에 어떤 그 배역을 하는 귀신은 진짜 하늘을 날고 있는 그 처녀요원의 누가 책받침 왕조연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제작자로 성룡 같은 경우는 좀 약간 매혹감도 있고 이게 좀 약간 액션 씬도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도 조언도 했다고 해요. 근데 이거를 이제 좀 거절했죠. 그리고 강금붕이 그때 이제 베를린 영화제나 그 여타의 영화제들에서 좀 각광을 받기 시작했어요. 굉장히 그 홍콩 영화의 어떤 그런 정수를 보여주는 어떤 미학을 가지고 있는 감독이라는 그런 평가를 받으면서 좀 이제 그 해외에서도 인정을 하는 작가색이 보이면서 강금붕의 어떤 스타일로 갈 수 있는 게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이번에 참 강금붕 감독이 이제 내한하셨으면 참 좋았겠지만 이번에 그래도 특별 그 인터뷰까지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재밌게 봤는데 이 연지부는 그 크라이테리온에서 출시가 돼 있어요. 그 블루레이로 출시가 돼 있는데 한 5년 전에 나왔나? 거기 보면은 그 강금붕 감독의 긴 인터뷰가 실려 있는데요. 거기 보면은 그 당시에 이 작품이 사실 우리가 볼 때는 아주 큰 규모로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굉장히 큰 규모의 영화였고 되게 힘들게 만들었다는 점이 있는데 말하자면 그때 홍콩에서도 이런 식의 시대극이나 사극들이 많이 만들어졌죠. 근데 그런 영화들하고 비교했을 때 뭐가 결정적으로 다르냐라고 하면 세트 촬영이 아니에요. 전부 그 오리지널 로케이션 촬영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때는 정말 시대극들이 워낙 만들어지다 보니까 특히 쇼브라더스 같은 경우에는 같은 세트들이 너무 많아서 영화를 보면은 저기 어떤 영화에 나왔던 무슨 세트다라고 하는 게 너무 티가 나는데 세트에서 옆에서 다른 영화를 그렇죠. 찍고 있잖아요. 방금 보고 완전히 이 영화를 다른 룩으로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가장 파격적이었던 장면은 오프닝에도 등장을 하지만 그 연기를 받을 때 뒤에 벽지 같은 경우에 엄청 강렬하잖아요. 네. 그런 식의 그 과감한 앵글과 미장센을 썼고 더군다나 이제 그 강금붕 감독이 이 작품에서 포기하고 싶지 않았던 장면 중 하나가 뭐냐면 참 너무 슬픈데 그 이제 집에서 떠나갈 때 그 장구명이 정말 무심한 얼굴로 이게 창틀에 걸터 앉아 있고 그거를 이제 인력거를 타고 가는 모습을 위에서 정말 내려다보고 있잖아요. 그게 세트 촬영에서는 불가능하죠. 그게 진짜 로케이션 건물에 가서 찍을 수 있는 장면인 거잖아요. 왜냐면 그 층을 2층을 만드는 거는 굉장히 그때도 힘들었던 거여서 잘. 그렇죠. 그때만 해도 이제 홍콩 영화가 중국 본토에서 촬영을 할 수 없던 때다 보니까 그 돌담, 그러니까 인력거가 끌고 나갈 때 울퉁불퉁하면서 그 돌벽이라고 해야 되나? 그걸 갈 때 인력거가 휘청거리고 하는 것들이 사실은 되게 크게 다가거든요. 그걸 또 걸터 앉아 있는 장면이 이제 내려다보고 있는데 그런 장면을 찍을 장소가 또 이제 홍콩에 없는 거예요. 홍콩도 너무 많이 개발이 돼서. 그래서 이 작품에 등장하는 장구명의 집과 이런 것도 좀 마카오에 가서 찍었어요. 네. 그런 장소들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실제로 이 영화에 등장하는 장구병의 집은 실제로 존재하는 집인데 마카오에 있고요. 그 장구병 팬들 중에서도
가셔서 많이 사진을 찍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 사실은 이제 이것들이 그 스튜디오 촬영을 이제 할 수 없는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실제 촬영하는 게 중요하긴 한데 사실 이 영화의 거대한 주인공 중에 하나가 홍콩이라는 어떤 그러니까 영화가 걸어가는 길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어떤 상징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아마 실제 촬영을 고수했을 것 같아요. 그거는 그냥 땅을 밟고 있는 그 어떤 장소가 아니라 본인이 기억하고 있던 그 모습과 이제 그 80년대로 와서 이 세월이 지나고 나서 더 이상 예전에는 있었던 자기가 추억하는 것이 없어지고 변화한 시대 속의 어떤 장소 이 두 가지를 비교하고 그걸 대사로 내뱉기 위한 그런 것들의 리얼리티를 살리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고 강근봉 감독이 캐릭터의 어떤 그 변화, 그러니까 그 한때 너무나 열렬히 사랑해서 정말 그 극단적인 선택까지 갔었던 그 사람의 심리에 있는 것들이 그냥 그 마음 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제 이 홍콩이라는 그리고 이 중국이라는 이곳의 변화들도 다 아우르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이 작품에서. 그래서 가장 좀 약간 중요하기도 하고 그 아름답게 다가오는 장면이 여기가 그 유치원이 있었던 지금은 유치원이 됐잖아요. 그 장면을 했던 그 거리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실제로 가보셨겠죠? 세통추이라고 하는. 네, 이 영화에서 중요한 네. 실제로 이제 우리 그 경동시장처럼 그 네. 약재상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 있는 데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그 고가도로가 새로 지어지면서 광근봉 감독이 거기를 촬영지로 택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약재상들이 많이 생기면서 이제 갑자기 이제 부자가 되는 사람들도 많아지는 지역이었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이제 고가도로가 세워지면서 이제 더 이상 그 과거의 풍경이 아닌, 그러니까 말하자면 중경산림과 비교하면 중경산림에 갑자기 이제 미드레벨 에스컬레이터가 생기면서 왕가 감독이 여기서 찍어야겠다, 달라지는 풍의 모습 이거를 담아내고자 했다면은 아마도 그 고가도로가 처음 지어졌을 때 바로 이제 광근봉 감독이 거기서 이제 그 영화를 찍고자 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처음에 그 여기 나오는 것처럼 지금은 여기 쉽게 찾아갈 수 있습니다. 그 홍콩 지하철 MTR로 홍콩 대학역에 내리면 바로 여기가 딱 보여요. 그래서 네. 가시면 좋지 않을까. 지하철역 이름이 홍콩 네 홍콩 대학역 저도 홍콩 대학역 갔었던 것 같은데 꼭 이 진짜 약간 홍콩 영화는 항상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영화를 보고 나서 특히나 왕가의 영화를 보시면은 여러분들도 많이 이제 찾아가 보실 텐데 좀 그런 생각은 들어요. 영화 안에서 봤던 공간이 실제로 그곳에 갔을 때 그 정도로 판타스틱하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그만큼 그 스크린으로 보여줬던 그 필름으로 촬영했던 그 룩들 그리고 그 안에서 정말 걸출한 배우들이 표현했던 어떤 정서 같은 것들이 뛰어나다라는 것들을 실제 장소에 가보면 더 그 감흥이 세게 다가오더라고요. 다 변했지만 지금 가도 여전히 남아있는 건 있죠. 그 트램은 네. 있으니까 뭔가 이 영화의 느낌을 그래도 좀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 트램 2층에 밤에 타고 있으면 조금 무섭거든요. 진짜 귀신 나올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그런 것들을 약간 홍콩의 밤거리 같은 것들이 이 영화에 잘 나타나지 않았을까. 근데 되게 저는 무서우면서도 되게 웃긴 장면들 너무 많았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그게 그 이병하 작가의 원작도 굉장히 뛰어나지만 그거를 이렇게 각색을 되게 잘했죠. 그러니까 각색의 첫 번째 가장 중요했던 거는 장구경이라고 하는 사람이 들으면서 사실 원작 소설의 이 진진방은 세상 찌질하고 진짜 추하고 뭐 이런 식의 이미지였는데 장구경이 들으면서 그게 다 장구경의 어떤 아우라로 네. 스타성으로 어떻게 보면은 조금 미화될 수도 있었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것도 있죠. 그 현대 부분들은 각색이 많이 됐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현대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당시 골든하베스트라고 하는 대형 영화사가 이 작품에 들어오면서 생겨나왔던 구조가 이런 것 같아요. 그 평행 구조죠. 그러니까 과거의 두 연인과 현재의 두 연인이 만자량과 이 주부이가
이 과거의 이 두 사람을 보면서 지금 현재 우리들의 사랑을 되돌아보는 구조를 만들어진 게 같고 그러다 보니까 또 그때는 또 이런 말하자면 이렇게 상업 영화에서는 이런 또 러브씬이거든요. 또 이런 게 또 필요하다 보니까 그랬으면 또 그런 장면이 들어간 것 같고 그리고 또 이제 이런 장면 원작이 없지만 되게 뛰어난 장면 그런 거죠. 이제 질투를 막 주고 있다 이제 질투를 하니까 저기 방에 여자만 둘이 들어가서 이렇게 심장이 뛰지 않는 거를 확인하는 그런 장면들이 원작과 좀 달라지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도 강동원 감독님이 그거를 그렇게까지 한 거는 좀 자기가 좀 너무한 것 같다고 나중에 인터뷰에서 얘기하셨던 것들이 있던데, 네 어쨌든 네 그런 장면들이 나왔었.